요일적 특성의 일본 금리 발표, 거기다 미국 옵션 만기까지. 일단 시장은 소폭 하락 출발하네요. 일본 금리 발표 후에는 우리 시장은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미국은 옵션 만기도 있지만 오늘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한다는구나. 거기에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옵션 만기일에 시진핑과 통화까지 가세하면 큰 폭의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 일본 금리 발표 나왔어요. 발표 시간보다 20분 늦게 발표했네요. 7대2로 동결이에요. 우리 시장은 크게 반응이 없네요.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으니 지수는 다시 오르겠죠. 글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자꾸나.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은 게 좀 거슬리네. 인상표를 던진 사람은 타카타 하지메와 타무라 나오키 정책위원이라네요. 일본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3시쯤에 있을 우에다 총재의 연설에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선물 시장도 그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었는데 소폭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우리 시장에 파급이 없어야 할 텐데 괜찮겠죠? 우리 시장도 약간 빠지기는 했는데 큰 변화는 없네. 오히려 관심이 일본 시장으로 옮겨간 모양새인데. 오후 들어서는 좀 진정세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 이상 빠지다가 지금은 반등해서 우리와 비슷해요. 미국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연준 금리 발표도 그렇고 일본 금리 발표도 그렇고 긴장한 것만큼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그렇구나. 이거 숨죽이며 기다렸던 내가 뻘쭘하네. 환율도 어느새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구나. 코스피는 빠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덕분에 좀 오르고 있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덜 올랐다고 보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이슈에도 우리 시장은 크게 영향은 받지 않고 있어요. 방금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연설을 끝내는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관세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어. 아직까지 경제 전체로의 파급은 보이지 않아 좀 더 지켜보겠다는구나. 우에다 총재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돈으로 660조 원 정도 되는 상장지수 펀드를 매각할 계획을 밝혔네. 금리 동결보다는 상장지수 펀드 매각 소식이 좀 더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일본의 금리 발표나 우에다 총재의 연설에도 시장 반응이 크지 않아요. 초반에는 좀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쟁이나 관세, 재정위기와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도 하락이 견조한 거 보면 아직까지 시장은 증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바톤이 넘어간 듯 보이는구나. 우리도 곧 추석이잖아요. 한글날까지 더해서 연휴가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연휴가 길면 트레이더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연휴 끝나면 다시 매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연휴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지금까지 그래왔고 연휴 동안에 있을 리스크를 관리하기 힘들잖니. 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포지션을 줄이는 경우가 많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트레이더들은 지금부터 줄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시장은 하락에 대한 불안감들도 보이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트리거가 돼서 시장을 움직이게 될지 긴장되네요. 그래, 맞아. 오늘 있을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가 될 수도 있고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를 일이지. 트럼프와 시진핑은 오늘 통화에서 관세 문제를 합해 볼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 없을 것 같고 미국이 좀 더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힘들지 않을까? 중국은 오늘 통화 이전에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말라고 시진핑이 지시했잖아. 이 조치는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트럼프는 반대로 대만의 무기 지원의 입장을 밝혔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무기 지원의 승인을 거부했어. 미 언론에서는 시진핑과의 통화 이전에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구나. 좋은 핑계네요. 대만의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이고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겠어요. 대만 입장에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으니 똥줄 타겠네요.
관세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겠지만 그 밖에도 틱톡 매각 문제라든지 러시아 제재라든지 하는 문제들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싶어. 통화가 끝나도 우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트럼프와 시진핑은 통화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텐데 서로가 같은 분위기로 말하는지 다른 분위기로 말하는지도 중요해. 트럼프는 통화가 잘 진행됐다고 발표했는데 시진핑은 그와는 반대 어조로 엇박자를 내게 되면 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지. 이 일 끝나면 또 다음 달에 에이펙 회의가 있잖아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여기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슈고 뭐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 중에 뭐가 트리거가 돼서 증시를 움직이게 될까요? 같이 지켜보자꾸나. 오늘 거래 대금은 15조, 원달러 환율은 1395원, 코스피는 3445포인트로 마감했다. 횡보 장세가 이어지는가 싶다가 소폭 상승해서 신기록을 세우더니 다시 횡보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은 엔비디아가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또 뜨겁다. 확실히 AI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시를 견인해주는 것 같다. 지금 믿을 건 AI밖에 없어 보이는데 AI가 타격을 입으면 증시는 무너지게 될까? 아니면 다른 대안 업종이 등장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될까? 중국의 규제에도 엔비디아는 견조하구나. 이게 미국 빅테크의 위험인가? 이번 주도 이렇게 끝났다. 다행히 이번 주는 수익이 났다. 작지만 소중한 수익, 안 좋은 흐름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